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학년입니다. 어, 제가 사실은 오늘 반도체 얘기,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서 공유를 하려고 좀 방송을 한번 모처럼 한국 얘기를 갖고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매일 아침에,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요즘 캐나다에 와 있거든요. 한 6개월 동안 예정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정으로 학교와 머니터링 방송에서 양해를 얻어서 지금 안식용 같은 거를 반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약간 책을 쓰는 게 있는데요. 책 좀 밀려갖고 한 두세 권 정도를 책을 쓰는 거를 예정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머니투의 방송은 아침 8시 반 그리고 오후 작 마감 직전에 3시 한 18분? 3시 20분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과 오후 방송도 지금 다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미국 얘기는 주로 했지만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녹화를 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전제 아시겠지만 평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밀리더라도 그냥 최소한 한 주 이상 갖고 가고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신다는 분이라면 꼭 갖고 가야 할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의견이 바뀌었는지 최근에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화면 내용은 제가 따로 파워포인트 만들 시간 없고요. 제가 블로그라든가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참 혹시 나중에 보실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날짜는 한국 시간으로 1월 25일 오후 장 마감 시점이고요. 지금 캐나다 밴쿠버 쪽의 기준을 보면 1월 24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 한 10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 시간을 갖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이학년이라고 제 이름 치면 아마 네이버 이학년 여기 이학년 치면 저를 블로그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블로그 화면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 한 7천여 명 되는데요. 하여튼 10,000명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 그리고 국내 글로벌 증권사의 목표 주가 제가 한국에서 방송을 하면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고 2학년의 따기가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갖고 설명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얼마 전에도 현대중공업 얘기를 차영주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저 혼자 한번 설명드리겠고 혹시 코멘트라든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유튜브에 밑에 달아주시면 제가 한국의 전문가라든가 같이 해서 콜라보로 작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오늘 약간 다르겠지만 이거는 오후 2시 현재니까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주가가 지금 6만원까지 아래에 내려왔다가 주가가 7만원 이상까지 와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을 좀 보고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는데요. 특이한 것은 1월 24일 어제였죠. 한국 시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날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반면에 연간 실적으로는 2년 연속 사상체가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주식이랑 상관없겠으나 직원들은 월급여 기준으로 1700%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했는데 문제는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은 1월 25일 현재 82,446원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82,446원입니다. 그건 25개 증권사 기준이고요. 투자기는 매수견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매수견은 의미가 없어요. 지난 주말에 저도 좀 뉴스를 봤는데 좀 호두수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국내 증권사의 투자 의견은 매수일 변도다, 매도는 없다,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강의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기업 레포트는 홍길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길동이 매수 의견을 낼 수가 없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그렇습니다. 말은 쉽지만 매도 의견 내거나 중립 의견 내면 닭달같이 혼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JTBC의 이종호 전 센터장이 나와서 한 말 뉴스 잠깐 코멘트 했는데 본부장부터 리서치센터장 가서 싹싹 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매수 의견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 주가의 위아래로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빨간 겁니다. 빨간 거가 목표 주가가 꾸준히 2018년 10월까지 올라가다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일단 눈으로 일단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참 또 까먹을 뻔했는데요. 유튜브는 제가 그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2014년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이후에요. 어디 갔습니까? 지금 마우스가 사라지는 분위기로 가는데, 마우스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또 에러 날 수 있죠. 다 하다 보면은요.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목표 주가 하향한 증권사가, 이게 또 오타가 났네요. 띄어쓰기가요. 리딩 투자증권, KTB증권, 신영증권이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또 소리가 막 들어가죠. 앰뷸런스가요. 이게 제가 지금 밴쿠버에 있는 것이 완전 대로입니다. 다운타운 대로에 있어서 앰뷸런스도 지라는 소리가 또 들렸네요. 제가 이걸 다 편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한 증권사도 유진증권, 하나금융, KB증권 3건이 올렸고요. 이 표는 1월 24일부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오후 한 2시 반 현재까지의 모든 국내 증권사의 투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많이 했죠. 보시면 여기 오늘 현재 같은 데 보면 중립 있죠. 트레이딩 바이, 미래에셋대우, 메리츠, 그리고 한국투자 정도가 중립 의견을 갖고 있어요. 하나금융 정도가 중립을 갖고 있고요. EPS는 다 내렸습니다. 거의 내렸습니다. 키움 정도만 오히려 EPS를 조금 올려놨네요. 기존보다요. IPK도 올리고요. 목표 주가를 보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냐 위냐 아래냐. 아래로 내는 것이 여기죠. 이런 거 보시면 리딩증권, 유진증권 이게 위아래를 바뀌어 엇갈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파란색이었고요. 어저께도 한 2군데 정도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다만 하나금융은 목표 주가 올렸지만 여전히 중립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모든 것이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이 이거다. 국내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목표 주가에 제가 방송에서도 이 양형이 딱이거나 계속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거는 펀더멘탈로 말씀드린 겁니다. 펀더멘탈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펀더멘탈 이외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건 이제 국내 증권사 25이 되겠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린 것은 국내 및 글로벌 IB들의 종합 투자 의견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주당 순이익의 전망이라든가요. 그리고 매출의 전망, 추이, 이거는 그리고 투자 의견 추이 이런 것들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과거 18개월 동안 이런 그래프가 진짜 중요합니다. 과거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21선, 61선, 5분봉, 10분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진짜 여러분들이 큰 주식들 하실 때 펀더멘탈 이런 거 볼 때는 진짜 장기 투자 이런 게 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주당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주당 이익인데 이미 2017년 8월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주당 순이익의 목표치 올라가다가 작년 8월부터 조금씩 확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당 이익 꺾이고 있고요. 혹시 모르는 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면 빨간색은 뭐든지 전망을 상향시키는 증권사의 수고요. 내리는 것은 초록색은 내리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 보면 빨간색이 커지기 시작하면 주식을 안 된다. 좀 타시는 게 맞습니다. 정석적으로 보면. 그리고 초록색이 커지기 시작하면, 초록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제 저점보다는 좀 본격적으로 매수 시점.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미리 말씀드린 이거는 국내 증권사 그리고 글로벌 IB들 더 할 겁니다. 노무라 증권도 들어가고 도이치 증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 집계하냐면 톰슨 로이터라는 곳에서 집계합니다. 톰슨 로이터. 미국 회사입니다. 다음은 아까는 주당 순이익이었고요. 이제 매출입니다. 2019년 매출 전망도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는 거 있죠. 다만 이익이나 매출 모두 순이익 모두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하향하는 증권사가 지금 멈추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매출은 다시 조금씩 파란색도 나올 듯 말 듯 하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다음은 목표 주가인데요. 목표 주가는 거의 비슷한데 흥미로운 건 목표 주가가 앞서 우리나라도 있지만 올린 것도 좀 있잖아요. 내린 것이 더 많지만요. 네, 아시겠죠? 이거 목표 주가 평균이 84,000원대가 나옵니다. 즉
국내 증권사만 했을 땐 82,000원이 수준이었는데 해외 증권사를 포함하면 84,000원. 즉 해외 증권사가 역설적으로 보면 국내 증권사보다 좀 후하게 주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SK하이닉스의 의견을 글로벌 IB들이 조금 더 후하게 주고 있다라고 일단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펀더멘탈로 첫 번째 결론은 펀더멘탈을 보면 삼성전자가 됐건 SK하이닉스가 됐건 지금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다. 다만 하반기까지 정말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시점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다만 내려가는 것이 약간 멈춰 있는 정도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 펀더멘탈의 추세를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것만 갖고 설명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반도체가 완전히 급반등했고요. SOX 이런 건 많이 아실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활용한 블랙락에서 운영한 ETF인데요. 오늘 6% 가까이 올라갔는데 반도체 지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오늘 보면 대부분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반등 폭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그 중에 보면 자일링스라든가 램 리서치, 테라다인 등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장비들이 10% 넘는 실적을 보였어요. 자일링스가 18% 올라갔고요. 램 리서치도 15% 올라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라갔는데 6% 정도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귀엽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장 마감 후에 인터넷 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서 6% 시간에 떨어졌는데 여하튼 오늘 새벽에 마감된 정규장의 흐름은 이렇게 됐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나중에 보실 분을 위해서 날짜를 확인해 드리면 1월 25일 오후 3시 반 장 마감 무렵에 녹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이 올랐냐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걸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SK하이닉스가 IR을 통해서 그리고 이주열 한은총재가 어저께 금융통화위원 이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반기에 반도체가 SK하이닉스 부진하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걸 얘기했고요. 이주열 한은총재는 하이닉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고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이다 얘기하는데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거라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얘기한 거, 한은총재가 얘기한 것을 외국 언론들에서 반도체가 주가 반등할 땐 주요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올라가고 이런 것들 물론 미국이 올라갔던 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미국보다는 한국의 요인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시 전문가들의 지금 전체를 보수적 시각보다는 회사 측의 긍정적 시각이 더 플러스 먹히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작년에 50% 조정이었죠. 엔비디아도 뭐 엄청 떨어졌죠. 이런 거에 따른 반작용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판단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털 상의 부담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 계속 눈높이가 쭉 보여드리지만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시가총 1위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3위, 4위 정도 합니다. 요즘 많이 회복됐는데요.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 시가총 2위 이머징 마켓 벤치마크 지수는 시가총 15위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회복 좋아지거나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이 이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거란 얘기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남북한 문제, 그 남북미 문제가 정말 좋아지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협이 개선될 거 아닙니까?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잘 소화되고 미국 사람도 투자하게 되고 정말 잘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효과는 지정학적 위협의 개선이거든요. 감소거든요. 대한민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송이나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40년, 50년째 저평가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죄송하지만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죠. 가장 큰 요인은 남북 분단 요인이라는 요인은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머징 마켓까지만 가게 되면 상당히 주가를 회복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지금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핵심 요인입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자꾸
펀더멘탈 때문에 이게 안 좋다. 이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만 지금 주식을 사신 분들은 반도체 뭐 올라가 떨어질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정말 주식 투자하신다. 대한민국 주식을 주로 하신다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반드시 사야 될 주식,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남북 문제가 좋아지고 북미 간에 해소돼서 뭐 평화가 구축되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 해소되면 뭐가 올라가겠냐는 거죠.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작년 워낙 뭐 6만 원대 손해 보시면 많으신 분들도 지금 조금 뭐 떨어졌다 회복했다 내년 팔았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라면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라. 다시 한번 저는 제 의견을 확인드리는 관점에서 오늘 유튜브 방송 한국과 관련해서 두 번째죠. 지난번 현대중공업하고 다시 한번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제 의견 분명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방송에 제가 여기 인터넷으로 연결하니까 짧잖아요. 보통 뭐 15분, 20분, 30분 정도 방송하는 것이 해봤자 뭐 10분, 5분 하니까 짧으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직접 녹화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